여러분이 경제 독립을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일 경제 독립 TV입니다. 자, 지금 솔솔 기초연금 40만원 전부 지급하자는 얘기가 큰 힘을 얻고 있는데요. 자, 기대가 잔뜩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울러서 지금 뜨거운 이슈가 있죠. 서울특별시에 김포가 편입이 된다면 전 노인 40만원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도 있는데요. 자, 편입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 자, 찬반 토론부터 40만원 전부 지급 돌아가는 현황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40만원 전부 지급 뜨겁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조만간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먼저 김포가 서울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초연금 측면에서 보면 김포 시민들 중에 탈락자분들 기초연금 16만원 더 받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발생하는 효과고요. 지금 표를 보시면은 소득인정액 203만원인 김씨 같은 경우에는 기초연금 15만원을 새로 수급받게 되고요. 또 소득인정액이 198만원인 이씨 같은 경우에는 기초연금이 약 21만원으로 중과가 되게 됩니다. 자, 기초연금 제로에서 이렇게 15만원, 21만원 더 받는 분들이 늘어난다는 얘기인데요. 김포시가 서울에 편입되면은 이렇게 기본재산액 공제가 종전에 김포시일 때 8,500만원에서 1억 3,500만원으로 5천만원을 재산에서 제하다 보니까 이렇게 기초연금을 더 받게 되는, 또 탈락자가 새롭게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 표에서 보듯이 지금 현재 김포에서 거주하는 어르신들 41,274명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데요. 자, 서울은 현재 91만 5,904명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데, 서울과 김포가 합쳐지면 수급 대상이 늘어나서 이보다 더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기초연금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차라리 이럴 바에는 모든 어르신들 기초연금 40만원을 빨리 싹 다 지급하고 50만원 어려운 분들 하위에서 30-40%를 두텁게 지급하자, 이런 얘기가 힘을 얻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지금 서울 탁구공원 어르신들 하루하루 힘겨워서 무료급식을 기다리고 있는, 길게 줄을 선 어르신들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절박합니다. 자, 김포 구리 서울시 편입 각자의 사정이 다른데 지금 정치권에서 뉴시티 프로젝트에 가속도가 붙고 있죠. 자,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달 32만 3,180원, 최저 3만 2,310원이 지원이 되는데요. 자, 이게 적어 보이는 금액이지만 국민연금 기준으로 해서 보험료를 32만원씩 10년 부어야 국민연금 33만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걸 생각한다면은 65세 이상 어르신들 기초연금 32만원, 앞으로 40만원 받게 되실 텐데요. 이 금액이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선정 방식이 정말 묘하고 복잡하다는 거고, 가장 큰 문제는 불평등하다는 건데요. 자, 이럴 바에는 이 기준을 폐지하고 싹 다 지급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은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산정 방식, 소득 기준과 재산 평가 방식이 너무 복잡하고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차라리 이럴 바에는 지금 당장 40만원 전노인 싹 다 지급하자, 이게 정답이라는 거죠. 자, 소득 인정액이 김포가 서울에 편입이 되면 16만원이 줄어서 그만큼 결과적으로 더 받게 되는 건데요. 자, 지금 산식에서 보듯이 김포시의 재산 기본 공제, 그러니까 기초연금 산정할 때 우리가 소득 인정액을 계산을 하는데, 이 소득 인정액이 현재는 부부 가구는 323만원, 단독 가구는 202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32만원을 받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소득 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근거로 합쳐서 계산이 되는데, 여기서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계산할 때 기본재산, 나의 아파트나 주택이 많이 빼줄수록 유리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김포는 종전에 8,500만원만 공제를 해줬었는데, 이게 서울의 경우에는 1억 3,500만원을 공제하기 때문에 5천만원을 더 공제해주다 보니까 더 많은 분들이 지금 1번, 2번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이렇게 15만원, 21만원을 더 받게 되는 겁니다. 자, 받는 분들은 좋지만 누군가는 또 못 받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70%에 맞추다 보면 더 받는 분들이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그만큼 못 받는 분들은 탈락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래서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싹 다 지급하자, 이 말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김포 시민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최대 32만 원까지 탈락자에서 새롭게 받는 분들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노인 일자리에 참여해서 평균적으로 29만 원을 벌게 된다면은 이 기초연금 32만 원 해서 근근히 생활을 하시는 분이 많이 늘고 있는데요. 자, 김포시 노인 인구는 지난해 기준 66,651명 중에 기초연금 수급자는 41,274명이었습니다. 자, 기초연금 외에도 지금 수도권 인근의 교통지옥이라 그러죠. 지옥철, 그리고 또 지옥버스, 이것 때문에 1번 교통난 해소와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의 유리한 점 때문에 이제 메가 서울시티 얘기가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찬반은 계속 있죠. 지금은 이제 기초연금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만큼 이제 복지가 서울로 편입되면 더 좋아진다는 얘기인데요. 자, 이러다 보니까 기초연금 하위 70% 지급을 빨리 폐지하고 전부 지급으로 싹 바꾸자 얘기가 힘을 싣고 있고 현재 정부도 부인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기초연금 40만 원 지급하겠다 얘기를 한 상황이고, 그리고 노인을 선별하겠다 이런 얘기는 지금 없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지급하겠다는 얘기를 이제 숨겨놓은 거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기초연금이 현재 너무 복잡해서 이해하기 힘들고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 그리고 2번을 보시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들 개발 시대에 국민연금이 88년에 도입되다 보니까 사실 국민연금에 대한 대비할 시간이 없었죠. 그래서 노후가 굉장히 불안하고 OECD 빈곤율이 1위를 찍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2번 기본보장을 강화해야 되는데, 이 기본보장을 강화하는 것 중에 기초연금 지금 현행 32만 원, 40만 원 이상으로 올리는 것만큼 좋은, 그리고 가장 빠른 효과를 보는 게 없다는 거죠.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돼야 되는 일이고요. 또 한 가지는 기초연금 산정할 때 재산공제를 하는데, 이 재산이 지금 아파트 가격은 다 올라서 세금은 더 많이 내고 있는데 이 재산공제액은 여전하기 때문에 불이익을 보는 분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당연히 형평성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자, 선진국의 경우에는 재산을 이렇게 엄격하게 따지지 않고 다만 그 컷오프 기준으로만 쓸 뿐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자, 5년마다 기초연금 제도를 재평가하게 돼 있는데 그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조차도 이런 말을 합니다. 재산의 소득 환산을 없애고 일정 기준을 정해서 컷오프 방식으로 바꾸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자, 신문을 살펴보면은, 자, 5년 전 기사를 한번 보시죠. 2018년 11월에 국민연금 대폭 손질 불가피, 보험료 인상폭 줄이는 방향으로 수정됐듯, 자, 5년 뒤 현재 데자뷰를 똑같이 보는 겁니다. 자, 문재인 정부나 윤석열 정부나 지금 한 발도 나간 게 없습니다. 그냥 논의만 하고 있는 거죠. 공만 왔다 갔다 핑퐁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답답한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는데요. 자, 이러다 보니까 40만 원을 그냥 빨리 싹 다 지급하고, 그리고 50만 원을 어려운 분들 두텁게 지급하자 이런 얘기가 힘을 싣고 있고요. 자, 윤석열 정부 적절한 시점에 가장 빠르게 결단을 내리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소득 대체율 공방에 5년 전이나 지금이나 계속 갇혀져 있는데요. 자, 정답은 간단합니다. 노인 일자리를 강화하고 국민연금에 있어서는 개혁 방향은 보험료를 더 낸 사람은 더 받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 그 연계감액 제도는 당연히 폐지가 돼야 되는 거고, 정부도 이제 연계감액을 폐지하기로 했죠. 자, 이렇게 방향은 잘 잡고 있는데 지금 이제 여소야대 형국이 정치권이 공방을 벌이다 보니까 법이 통과가 안 되는 겁니다. 내년 4월 총선이 누가 정권을 잡던 중요한 거는 사회 균형이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 여당 야당 다 똑같지만, 정치권은 똑같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지금 법이 하나도 통과가 안 되니까 적어도 힘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정치권이 제발 정신 차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좋은 소식을 기다려봐도 될 상황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서울이 메가시티 되면서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 수급자분들에게는 긍정적인 면도 있고, 전국적으로 확대되면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기초연금 40만 원을 모든 어르신들에게 싹 다 지급해야 되는 당연한 이유로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 좋은 결론이 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인생 성취파라는 운인데요. 그래서 감사하고 겸손해야 한다는 건데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저도 많은 부분을 공감합니다. 자, 지금 빼곡하게 입시 설명회에 모여있는 학부모와 학생을 보고 있는데요. 자, 우리나라 치열한 경쟁이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지만 실제로 자신의 노력보다 나의 부모, 출신과 성장 배경이 학벌에도 영향을 미치고 인생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
인생의 첫 번째 운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느냐,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태어났느냐, 아프리카에서 태어났느냐,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느냐, 미국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많이 결정이 된다는 거죠. 대한민국 선진국에서 태어난 것만으로도 우리는 상위 20% 안에 들어간다. 지구적인 측면에서 보면 일면 맞는 말도 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운은 부모 만난 운인데요. 자, 부모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부자 부모, 또 강남에 사는 부모라면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이 형성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건 누구도 부인 못할 사실이고요. 자, 인생의 운은 첫 번째 국가, 두 번째 부모 운인데요. 자, 건강도 못지않게 중요한 운이죠. 근데 건강도 부모로부터 물려받고 내가 또 어떤 걸 했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긴 하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자신의 능력보다 운이 인생에 있어서 많이 좌지우지하다 보니까 성공한 사람들 목에 힘들어하고 뻐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의 성취는 그 사람의 능력도 조금은 작용했겠지만 80%는 운이다. 그래서 겸손해야 된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자,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어르신들 능력이 부족해서 열심히 일 안 해서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게 아니고, 자, 운이 없어서 개발 시대에는 국민연금을 불입하고 싶어도 국민연금이 88년에 도입되다 보니까 어려웠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연령 70대 전후의 어르신들 기초연금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게 바로 적나라하게 지금 80%가 운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못한 거 없고 국가가 노후의 생활, 기초연금을 통해서 어느 정도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계속 OECD 선진국 대비해서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세금 내고 노력한 만큼 정말 10분의 1도 못 받아간다, 이런 걸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기초연금 40만원 첫 번째 싹 다 지급, 이거 윤석열 정부 지상 과제고요. 이것만 잘해도 많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고요. 또 하위 50만원 지급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개혁 방향은 더 낸 사람은 더 받게, 그리고 각종 감액제도는 당연히 폐지가 돼야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방향은 잘 잡고 있는 것 같은데요. 속도를 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40만원 싹 다 지급은 이제 슬슬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데요. 자, 내년 4월 총선과 맞물려서 그 전에 윤석열 정부 결단을 내려서 발표를 하면 이런 게 개혁이고 혁신이 될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자, 이분들이 어렵고 가난한 거는 이분들 잘못은 아닙니다. 그래서 노인 일자리 100만 더 강화를 해야 되고 시급도 더 올려야 됩니다. 자,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 국회의원 월급, 또 불필요하게 나가는 예산 조금씩만 줄여도 충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 개혁을 통해서 더 많은 국가 발전의 비전을 확립한다면 좀 들어가는 예산 20조, 30조가 그렇게 큰 돈이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이 불평등 때문에 발생하는 사회적인 문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생각한다면 기초연금 40만원 싹 다 지급으로 발생하는 20조, 30조는 그렇게 큰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도 공감하신다면 많은 좋은 댓글을 남겨주시고요.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조금만 참고 좋은 소식을 기다려 주셨으면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기초연금 40만원 싹 다 지급, 50만원 두텁게 지급 당위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자, 오늘 영상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